미국과 유럽 관세 리스크가 지금 대점화됐어요. 트럼프가 다시 한번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10%에서 최대 25% 수준의 관세를 언급하면서 글로벌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. 이 발언 이후에 유로화가 약세로 반응했고 위험자산 전반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. 비트코인도 예외는 아니었죠. 이건 단순히 코인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무역 갈등, 달러 강세 가능성, 위험자산 선호도가 하락,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연결되는 문제입니다. 그리고 최근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유가가 쉽게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유가가 흔들린다는 건 곧바로 인플레이션 그대로 이어지고 이건 다시 금리 전망에 영향을 줄 거로 보여지고 있어요. 여러분, 금리 전망이 불안해질수록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 이건 과거 사례에서도 반복되었던 구조입니다. 이러한 지금 시위도 좀 심각한 사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죠. 안녕하세요, 이사원입니다. 오늘은 차트 얘기 들어가기 전에 현재 코인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외부 국제 정세 이슈들부터 이 팩트 위주로 정리를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요즘 비트코인 방향이 위아래 없이 흔들리는 이유는 차트 문제라기보다는 외부 변수들이 동시에 되게 많이 겹쳐져 있는 상황이에요. 첫 번째 이슈로는 미국과 유럽 관세 리스크가 지금 대점화됐어요. 당장 오늘의 기사죠. 트럼프가 다시 한번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10%에서 최대 25% 수준의 관세를 언급하면서 글로벌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. 이 발언 이후에 유로화가 약세로 반응했고 위험자산 전반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. 비트코인도 예외는 아니었죠. 이건 단순히 코인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무역 갈등, 달러 강세 가능성, 위험자산 선호도가 하락,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연결되는 문제입니다. 여기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 떨어진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오늘은 그냥 달러 가치가 올라간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, 중동 이란 이슈, 유가 변동이에요. 최근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유가가 쉽게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유가가 흔들린다는 건 곧바로 인플레이션 그대로 이어지고 이건 다시 금리 전망에 영향을 줄 거로 보여지고 있어요. 여러분, 금리 전망이 불안해질수록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 이건 과거 사례에서도 반복되었던 구조입니다. 이러한 지금 시위도 좀 심각한 사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죠. 세 번째 이유는 이게 좀 저는 큰 이슈로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생각되고 있어요.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. 이건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일본은 글로벌 자금 시장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예요. 일본은 생각보다 여러분 큰 나라입니다. 일본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그동안 해외로 나가 있던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고 이 과정에서 글로벌 위험자산 시장에 유동성 부담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즉 지금 시장은 미국 유럽 관세 리스크 그리고 중동발 유가 변수 셋째 일본 금리 상승이라는 이 세 가지 외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최근 비트코인 움직임도 단일 호재나 악재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. 이건 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 전체가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진짜 장 자체가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잖아요. 예측 말고 위아래 움직일 때마다 난 계속 스캘핑 치면서 대응할 거다. 제가 오늘 텔레그램에서 이런 장일 때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드린 거 하나만 보고 바로 차트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텔레그램에 썼던 건데 올라오면 다시 93K에서 숏 진입 있다. 이거 지금 당장 그대로 위로 못 올린다. 그냥 아래에서 위아래 계속 발라먹으면 된다. 여러분, 제가 이더리움 매매 기준 하나만 설명드릴게요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, 내가 $1000로 매매를 하고 있다 쳐요. 그러면 저는 이것도 리스크가 좀 크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매매 한 번 할 때마다 밥값은 벌어야 되잖아요. 그런 느낌으로 이더리움 수량 3개를 들어갑니다. 3ETH를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3000에서 롱 3개를 진입해서 3004에 익절하면 수익은 $12가 되고 수수료는 $10가 됩니다. 근데 여러분, 여기서 보통 수수료 페이백 60%를 받으면 실제 수익은 총 $8예요. 이게 진짜 수수료 페이백 받는 거고 안 받는 거의 큰 차이인 거예요. 여러분, 이렇게 이 무빙 없을 때 얘기한 거는 아침이거든요. 아침에 옆으로 그냥 위아래 없이 횡보했어요. 그럴 때 여러분, 그럴 때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와가지고 옆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관점보다 숏 관점이니까 그냥 계속 숏으로 무한 스캐핑 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무빙 없을 때 숏으로 미친듯이 발라보면 매매 10번은 쉽습니다. 이렇게 큰 무빙이 나오고 나서 그 당장은 여러분 크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요. 특히 오전 시간이잖아요. 9to6는 움직임 자체가 되게 덜하기도 하고 이때 숏으로 발라먹기가 좋았죠.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직접 물어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저 전화를 하면서 직접 알려드리든가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텔레 들어와서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도 정말 이 장이 어려워서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거 말한 그대로 하고 있어요. 이 좋은 꿀팁은 여러분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페이백이니까. 일단 금일 일봉부터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비트코인 일봉이에요. 아침에 밑골이 나와서 지금 말아 올리고 있는데 이 기준 볼 수 있는 건 뭐 피보나치 하나밖에 없을 것 같죠. 반등 지점은 일봉 기준 볼 수 있는 정 지점은 현재
현재 94.2K로 보여지고 있고요. 윗꼬리 없이 그냥 갖다 꽂았으니까 위로 양봉 캔들을 만들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, 이게 만약에 상승의 전초 진통 상황이었다면 양봉 그대로 말아 올려서 전날 일봉 몸통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겠죠. 하지만 그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누누이 말했듯이 아직도 스캐핑 매매를 하고 있다 한데 디폴트 값은 숏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르면 숏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진행할 겁니다. 근데 이게 여러분, 오름 숏이 맞긴 한데 정말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너무 예쁘게 그려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과값 과연 내가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한 대 얻어맞더라도 그래도 남자가 한번 품은 마음 끝까지 한번 가봐야죠. 자, 그 다음에 4시간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4시간봉 기준으로 이 100일선 이 앞에서 제가 텔레그램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. 100일선에서 반등 한번 먹으면 좋을 것 같다. 근데 반등 여기서 먹었어야 됐는데 시원하게 밑으로 뽑는 거 먹고 물타기에서 한 번 더 나오긴 했는데 결국에 이 100일선 위에 다시 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. 현재 그림이 이 100일선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 지점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텐데 반등 지점 여러분 안 보입니다. 그냥 결국에 전저점 있는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밑에 채널 하단을 그린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채널 하단이잖아요. 이 저점 이어지는 부분 여기서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어요. 이 채널 하단 부분에서. 근데 다시 한번 이 100일선 밑으로 떨어져서 이 채널 하단을 꽂는다면 플래그 패턴으로 또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건 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그냥 때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밑으로 꽂아 내린다면 약간 반등 나올 때 전 다시 숏으로 들어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.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숏타점 여러분 7일선이죠.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과 7일선 사이에서 지금 횡보를 해줄 거로 보여지는데 여러분 이 역까지 아마 22일에서 23일까지 이 정도 그림에서 그릴 것 같아요. 그럼 뭐다? 볼린저 밴드 하단과 7일선 사이에서 놀 거다. 여기서 오르면 숏 치는 게 좋을 것 같다. 좋은 숏타점은 아까도 말했듯이 4시간봉 7일선 맞는 부분 캔들이 7일선 맞는 부분에서 숏하면 좋을 것 같다. 1시간봉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4시간봉이나 1시간봉이나 크게 다른 게 없어요. 15분봉도 1시간봉이랑 크게 다를 것 같고요. 왜냐면 뭐 시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흐름 자체는 뭐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일단 100일선은 1시간봉 기준 100일선 밑에서 캔들이 놀고 있어요. 그래서 뭐 1시간봉으로 볼 수 있는 건 숏타점인데 이것도 볼린저 밴드 중단 부분이 4시간봉 7일선 맞는 그 부분이 될 것 같아요. 이쯤까지 온다면.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오늘 볼 수 있는 패턴은 뭐다? 오르면 숏 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다. 근데 하지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. 이렇게 하단 추세선을 한 3번 정도 리테스트하고 다시 올라간 다음에 더 큰 상승을 보여주곤 합니다. 하지만 이 리테스트 3번 한다는 거는 이 추세선까지는 간다는 소리니까 오르면 숏 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죠.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자체가 그냥 펑 하고 올라가는 그런 드라마틱한 상황은 나오지 않아요. 그래도 이것도 은근히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. 리테스트 한번 할게. 올라간다. 나 진짜 떨어진다. 아니 여기서 반등 줘. 그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리테스트 안 나오고 다시 한번 꽂다 나 다시 올라가는 척 하면서 다시 내려가거나 이 그림은 솔직히 말해서 예측은 못해요. 비트코인 아무리 뭐 내가 매매를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이 패턴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뭐 저희 같은 개미 저와 함께 그때그때 대응하면서 스캘핑 매매로 잘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마음 놓고 편안히 스윙 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장은 아니에요. 내 그림이 결국 맞았어도 할만한 거 못 됩니다. 어려워요. 뭐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. 조회수 100달이라고 악플 한번 달렸었는데 저번 영상 800회로 마무리된 것 같은데 이번 영상도 잘 좀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. 모두들 이번 한 주 정말 장 어려운데 화이팅 하시고요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